MBO? 안녕하세요. NBA 오네어입니다. NBA 오네어 시즌 6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네. 오늘도 역시나 버퍼링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방송입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행인님부터 지난번 방송 때 나오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 동안. 네. 지난번 방송 때 가정 일이 뭐 하나 있어가지고, 참석을 네. 못했고, 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생각보다 다들 좀, 춥고 힘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눈이 많이 왔네요, 또.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졸리네요. 저희가 녹음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그쵸. 늦어지다 보니까, 네. 뭐, 눈과 관련된 뭐 아름다운 에피소드 혹시 없으신가요? 저요? 네. 눈,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눈하니까 네. 생각나는데, 요즘에 굉장히 늙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예전에는 참 눈이 좋았는데, 오늘 눈 오는 걸 회사에서 보면서, 바로 욕부터 나오더라고요. 오늘 집에 분명히 어떻게 가나? 오늘 분명히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헛겹으로 입고 나왔었는데, 굉장히 오들오들 떨면서 눈 다 맞으면서 집에 왔거든요.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기억은 없네요. 네. 뭐, 이렇게 행인님한테 기대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또 불참해주신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차분하게 인사해주시는데, 한 주간,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산소호흡기 달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불참할 때마다 또 새로운 코너가 생기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업앤다운 코너가 또 반응이 또 꽤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봐도 되게 좋은 코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마법사님의 부재가 느껴졌던 방송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나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거 업다운인가요, 이것도? 개다운? 이게 마스크 쓰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네. 네.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마법사님. 네네. 네. 그럼 반갑습니다. 자유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NBA 많이 보셨나요? 한 주간? 네, 뭐, 간간히 챙겨봤습니다. 특히 어떤 경기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 제가 아주 야심차게 영입한 임마누엘 큐킬릭 선수를 아주, 주의 깊게 눈여겨봤죠. 판타지 리그 때문이죠? 그렇죠. 그 선수, 어떻게 보이시고 계세요?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과, 예전에 임마누엘 하니까, 이렇게 무디에이? 선수가 누가 무디에이 아닌가요, 무디에이? 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나요? 무디에이 선수. 무디에이. 네. 정말 극악의 야투를 보여줬다. 네, 턴오버 머신이죠. 네, 무디아이 정도면, 무디아이 정도면은 뭐, 퀵클립이 하면 뭐, 핫핸드 아닌가요? 더 지켜보려고요. 아직 실제로 경기하는 거 보니까 페이튼이 곧 나가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지켜보고 제가 있습니다. 엘프리드 페이튼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렇죠. 티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선수를 계속 띠키고 있어갖고. 페이튼은 정말 농구가 안 느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머리만 길어지죠. 머리 많이 짧아졌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호수이님.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혹시 지인들이신가요? 그건 아직 추적 중인데, 네.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추적을 또 하셨군요. 그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동영상도 없고, 프로필 사진도 없고 해가지고, 바로 뭔가 유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유치하게 또 역으로 단체방에다가 누구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그냥 조용히. 그런 댓글이 있었나요?
네, 그 유튜브에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오늘 댓글을 체크를 했었는데 제가 놓쳤나 보네요. 유튜브는 잘 안 보시죠, 행인님? 저 사실 저희가 녹음한 거를 잘 안 들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 말한 거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그게 인지가 되면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옆에서 와이프가 이제 옆방에 있는데, 네. 조금 불편해요. 누군가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그 차에 내려가서 녹음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춥습니다. 춥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와이프분은 옆방에서 뭐 엿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자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언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들리나 봐요. 네.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호수이님, 어쨌든 지인이든 아니든 댓글이 이제 호수이님 덕분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 덕분이야.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좀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할당인가요? 네, 오늘 나메크이님과 가야이님, 그리고 주인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요. 나메크이님이 혹시나 이제 가정사가 마무리되면은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추이를 지켜봅시다. 자, 오늘은 바로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야님께서 참석은 못 해주셨지만 이렇게 위클리 뉴스를 그래도 정리를 좀 해주셔갖고 제가 한번 정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상 소식입니다. 역시나 마이클 펠츠가 ACL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올 시즌 굉장히 좀 고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ACL이 파열이 됐어요. 호수이님.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이제 에피소드가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부상 시리즈까지 계속 겹치면서 네. 올랜도는 이미 지금 그 조나단 아이잭 선수가 시즌이 아웃이 된 상태로 그쵸. 이미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선발 포인트 가드까지 지금 시즌 아웃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어렵게 시즌을 또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방송 때 행위님께서 마이클 펠츠의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펠츠에 대한 애정을 조금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좀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2주 전쯤에 저희가 이제 펠츠의 계약에 대해서 이제 호수인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주 후에 갑자기 ACL 파열이라고 뜨면서 정말 이 형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이 형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저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저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커리를 한번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커리도 최근에 이제 커리어 사상 최악의 경기를 한번 또 겪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수 거론할 때 약간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개소리였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아니, 행위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던 게, 지난주에 주인장님께서도 토마스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굉장한 극찬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ACL 파열로 시즌이 아웃됐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테이터도 지금 코로나 양성으로, 그렇죠. 경기를 못 뛰고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 그렇죠. 언급했던 좀 잘해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부상으로 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보그다노비치가 무릎 골절로 무기한 아웃이 됐고요. 세스 커리가 또 코로나 양성으로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기 중에 확인됐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슨 테이터, 그다음에 로버트 윌리엄스 등 코로나 양성으로 많이 지금 리그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부상 소식의 단골 선수인 단테 엑섬 역시나 또 종아리 부상으로. 네. 이 선수는 뛰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시즌 6잖아요. 시즌 6째 하고 있는데 단테 엑섬을 잘해서 예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부상당했다는 얘기만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한 2년 전쯤이었나요? 플레이오프 때 잠깐 반짝 활약했던 거 그거 하나를 제외를 하면은 전부 다 시즌 아웃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 선수가 이름이 굉장히 좀 멋있어갖고, 사실. 단테 엑서,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서 농구도 굉장히 좀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예, 좀 아쉽습니다. 이 선수가 NBA 데뷔 첫 해 이후에는, 풀 경기를 지금 뛴 적이 없고, 한 3, 4년 동안은 뭐, 절반도 못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쉽죠.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포텐셜은 뭐 리그 전반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또 계속 지금 갱신을 하면서도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죠. 이 선수랑 약간 비슷했던 선수가 또 있을까요? 캔들러 파슨스? 파슨스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C라고 해야죠, 사실 근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상 소식을 좀 전해봤고요. 가연님께서 두 번째 소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타지 깁슨이 티보드의 팀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시카고와 미네소타 이후로 다시 뉴욕 닉스와 계약을 하면서 또 티보드와 재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계약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호수님? 그 옛날에 자기 밑에서 헌신했던 노예 한 명을 다시 이제 시범 케이스처럼 데려와서 내 말을 이렇게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잘 길들여지면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 닉스에 있는 뭐 줄리어스 랜들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시범 케이스처럼 갖다 놔서 나무처럼 박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마버사님 혹시 타지 깁슨이 뉴욕에서 이제 정규적으로 좀 뛰기 시작한다면 판타지에서 영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 팀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센터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로빈 로페즈를 영입한 상태입니다. 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정말 타지 깁슨이 자의로 계약을 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저는 사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널렌스 노엘 선수가 최근에 했는데 입지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고 빨리 다른 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타지 깁슨 정말 추억의 이름이 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멜로 볼이 NBA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었는데 자유인님 혹시 라멜로 볼의 이런 활약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라멜로 볼은 확실히 농구에는 재능이 형보다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세 형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루키인데 경기하는 걸 보면 루키답지 않은 플레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슛 페이크 장면들, 상대를 숙이는 페이크 모션들이 정말 기발한 게 많아요. 루키답지 않은. 네. 그런 게 아마 시야가 굉장히 넓고 패싱 센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론조 볼보다는 보는 재미가 있다. 론조볼을 은근히 좀 까시는 것 같은데. 론조볼을 까는 게 아니라 론조볼도 물론 재능이 있지만 라멜로 볼도 그에 못지않게 시야나 패싱 센스나 어시스트 만드는 능력이나 경기를 풀어가는 게 정말 루키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 강력한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는 호주 리그에서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를. 그래서 호주 리그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호주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놀아온 원앤던 선수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유님 말씀처럼 이따가도 저희가 좀 다룰 주제가 있긴 하지만 론조볼과의 비교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제 간의 그런 대결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멜로 볼 네.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호주 리그에서나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뭔가 스카우팅이나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봤을 때 뭔가 저희가 느꼈던 그 뭔가 기복이 심한 점프샷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프샷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금 뭐 시즌 초반이고 뭐 10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그 오명을 좀 잘 씻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붙어 있긴 해요. 이 선수의 슈팅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볼 가족들의 뭔가 내력 같은 건데 이게 슈팅 폼 자체가 꾸준하게 점퍼샷에 들어갈 수가 없게 생긴 그런 메커니즘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속될지는 아직 검증을 추가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즌 초반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뭐 3년슛 성공률도 기준으로 그렇고 지금 시즌 평균으로 36% 정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6%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성공률이기 때문에 그쵸. 기준으로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림에서의 피니시하는 능력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은 확률을 보이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형제들의 슈팅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조기 교육의 문제죠? 그래서 그나마 론조볼은 지금 그래도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슈팅 폼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옛날보다는 좀 안정감도 많이 찾아졌고 다만 성공률은 아직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라멜로 볼,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또 NBA 사무국에서도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애틀과 라스베가스에서 NBA 팀 확장에 대한 창설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호수이님. 네. 혹시 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라스베가스랑 이제 그 시애틀 지역에 NBA 뭐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부터 계속 이렇게 루머처럼 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그 지역 자체에 막대한 자금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시애틀에서 이제 뭐 새로 이전하기 전에도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NBA도 어쨌든 이제 그 뭔가 확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거기서 수익이 추가적으로 창출이 뭔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투자적인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은 당연히 확장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다 지금 홀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고 다시 좀 이게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잠잠했던 소식들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 지역 자체가 사실 그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팀의 전통도 있었고 그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애틀이라는 팀의 어떤 그런 비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실제로 이전을 했던 이유도 사실 뭐 팬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지역 자체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플레이 매니시죠.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 구단주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행보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시애틀의 팀이 생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고 이거를 관련해서 팬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별도의 팬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시애틀 지역의 어떤 팀의 NBA 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태가 좀 정리가 된다면은 아마 이번 시즌 도중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희가 조만간 또 이제 30팀이 넘어서는 그런 리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30개 팀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또 리그의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뭐 이미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팀을 상대로 여러 경기를 연속으로 하면서 그동안은 이런 시간들을 최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이동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소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들도 그렇고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면은 다음 시즌에 좀 이번 시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두 팀이 여러 차례 연속으로 맞대결을 하는 모습을 볼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어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동 시간이 최소화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추가적인 구단의 이 더해지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간소화를 또 시킬 수가 있겠죠.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팀이 혹시나 뭐 창단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팀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NBA
이 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또 이런 뉴스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의 일단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NBA 사무국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단 논의가 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계속 이사회나 이런 게 개최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막전 때 이제 휴스턴 로켓츠와 오클라호마 시티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는 성향의 그런 거에 복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또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여러 팀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토콜이나 뭐 양성 반응을 일으킨 선수들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물론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자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연기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지금 프로농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심각해져서 연기되는 경기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법사님? 네. 일단은 당연히 뭐 선수들의 건강과 뭐 관련 관계자들의 그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데 현재까지 개막 이래로 지금까지 물론 이제 경기가 연기된 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NBA 구단 측에서 좀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나름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선수 구단 뭐 최소 인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구단 인원들이 매일 그 PCR 검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 같은 경우에 보통 결과가 하루가 걸리니까, 뭐 예를 들면 세스커리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경기 도중에 양성 판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전수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의 룰이 좀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금 준비를 해서 개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뭐 미국 그 NFL이라든지 NCAA라든지 뭐 NHL 뭐 이런 리그들, 또 특히나 또 영국에서 EPL 리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확진됨에도 불구하고 NBA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겠지만 어쨌든 NBA 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리그가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도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희가 경기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그 NBA 단장 미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잘하면 저희가 내일쯤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실린 그런 소식을 통해서 뭔가 리그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사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NFL, 뭐 MLB 이런 리그랑도 NBA가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NFL이나 MLB와 그 NBA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NBA는 어쨌든 선수의 어떤 팀원의 어떤 그 수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은 15명의 로스터 인원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후웨이 플레이어까지 하면 17명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 사례만 보시다 하더라도 이제 부상 플러스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버리면은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수들이 뭔가 로스터가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그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리그가 지금 별도의 버블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뭐 다시 이제 리그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G리그를 통해서 그 선수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콜업을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은 법을 안에 있을 거고, 팀에서 콜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테스팅이나 그런 뭐 방역용량 시간을 체계를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리그가 조만간 뭔가 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수님.
네. 행인님께서 한 10여 분간 말씀이 없으신데 어디 가신 건 아니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말을 걸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그러셨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네.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혼자서 지금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형님들이 저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긴장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에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 10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앞서서 다뤘던 4가지 소식 중에 혹시나 언급하고 싶은 그런 뭐 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굳이 코로나 소식이 아니더라도. 아니요. 저도 이제 판타지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보스턴 선수들이 많고. 네. 세스 커리 선수를 제가 이제 데리고 오자마자 이제 한 28득으로 한번 터지고 바로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직격탄에 저도 사실은 맞았는데, 리그 자체를 중단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왕 지금, 시즌 개막을 한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대응 방법에 대한 방안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즌이 중단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NBA가 버블이라든지 이번 리그를 강행하면서 만들었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프로토콜 서류 자체가 수백 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리그가 좀 잘 돼서 끝까지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소식이자 가장 이번 주 핫했던 이슈. 여러분들께서 뭐,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또 다른 NBA의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네.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이제 경기를 안 뛰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간략하게 호스님께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 또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얘기할 게 없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단히 탈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저희가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무단히 탈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없어요. 지금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스티브 내시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방금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통하는 내용을 이제 스티브 내시 감독의 말에 의하면은 언론에는 공개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첫 결장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구단 내 모든 관계자들이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단이탈했던 상황이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마침 근데 그 이탈을 처음으로 했던 시기가 이제 워싱턴에서 각종 이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되었던 그런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워낙 또 BLM 이런 운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던 카이리 어빙만큼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또 이제 그가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뭔가 설을 제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카이리 어빙은 계속 이제 코트에 언제 복귀를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공개적인 멘트를 전달한 적은 없지만 이 와중에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농구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이제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네,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완전 다른 내용의 어떤 그런 거를 올리면서 오히려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되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밖에 사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제임스 하든이 정말 끝판왕일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타난 것 같아서. 마법사님, 카이리 어빙, 네. 정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왜 경기를 안 뛰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거는 뭐 어빙만이 알고 있겠죠. 왜 안 뛰진지. 근데 일단 본인이 지금 뭔가 입장을 표명한 상태 아니어서 뭐 섣불리 맹비난하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프로의식 자체가 결여된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하든이나 뭐 전 조널의 언해피도 되게 화났는데 이 정도면 거의 네. 지금 저희 같이 판타지 하는 친구, 어빙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원래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이유라도 알았으면 덜 화날 텐데 왜 아무 말이 없는 거냐.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이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기존의 카와이 사가에서 뉴욕에는 그렇죠. 갔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그 시즌을 한번 보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비가 오면 또 이제 싹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또. 네. 뭐 어빙이 진짜 1, 2년차 루키도 선수도 아니고 리그에서 정말 많은 샐러리를 받고 또 나름 영향력 있는 그런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카이리 어빙의 그 인스타를 방문을 해보면은 댓글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리액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마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타지 리그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는 게 우리 팀이 널 필요로 한다. 이제 근데 우리 팀이 이제 브루클린 네츠가 아니고 내 판타지 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달리고 또 이제 비난 댓글도 정말 많고 또 이제 또 정치적인 내용도 많이 달리고 하면서 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사실 판타지 리그 유저들이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이제 돈을 걸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프라이즈 윈을 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카이리 어빙을 보유하고 있었던 팀이 있었다면 굉장히 열불날 일이죠, 사실. 뭐, 코로나 확진이야, 정말 물론이죠.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판타지 유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브루클린 네츠의 그런 스냅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정말 어떤 마음일까, 예. 상상이 좀 안 갑니다, 네. 행인님께서 한번 그 채찍질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채찍질이라기보다 방송 시작 전에 사실은 호수인님께서 한 가지 이제 그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스티븐 애쉬 감독과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좀 기다려줘 봐도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민감한 가족사가 있다면 그냥 섣불리 얘기를 하지 말고 잠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욕을 해도 되니까 잠시 그냥 조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래는 저도 굉장히 열 받았었고, 하든 이후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역시나 이렇게 그 선수 개인 한 명한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스포츠 경기가, 스포츠 리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과연 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도 우선 나중에 욕을 해도 괜찮으니 잠시 동안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욕할 거를 차라리 기를 모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저는 사실 행기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어떠한 가정사가 있었던 이거는 분명히 그 공과 사는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네. 자유님, 네. 저도 뭐, 학도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인데,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구단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잖아요. 프로는, 자기가 돈을 받는 만큼 그 책임? 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듀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구단에서 과하게 연봉을 깎는다던가 심한 제재를 줘야 이런 슈퍼스타 벌금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슈퍼스타들이 그런 과한 돈을 받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확실하게 못했을 때 확실하게 뭔가 제재가 들어와야 다른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기지 않지 않을까. 네. 네. 뭔가 나쁜 일이 있었다 치면은 그런 것도 뭐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빙은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너무 개인적인 그 애구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자유님께서는 그 직장에서 그런 과부나 월급을 받으면서 굉장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직장에서는 저는 딱 일하는 만큼 받고 있다. 전화할 때마다 웹서핑을 하고 계셔갖고. 딱 그 시기에만 전화가 오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근데 거짓말을 질문들이 약간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질문들인 것 제가요?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제 진행에 아닙니다. 약간 불만이 있으시다면 행인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말끔한 진행이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진행이 앞으로도 좀 더, 좀 증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항상 후회하곤 합니다, 행인님.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있고. 그럼 반성하는 자세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어빙 소식과 행인님의 일갈로 마무리가 되는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다음 코너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랑방의 손님과 주인장님 코너가 3주 만에 이렇게 주인공의 부재로 인해서 폐지가 바로 폐지인가요? 폐지는 아니고 이제 휴방이죠. 코너가. 그래서 오늘은 자유님께서 본인의 사랑방을 모셔서 댓글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또 맡으신 코너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주인장님의 코너를 한번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정말 그 학도님이 우리 NBA 원에서는 거의 하든이네요. 주인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대타로 한 주 대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베스트 댓글을 정리하기 전에 후원해주신 분들을 좀 언급해주세요. 역시. 역시. 학도님 역시 자유님. 입니다. 저는 약간 PJ 터커 같은 존재인 거죠. 네. 이번 주에 후원 주신 분들 전술보드님께서 10,000원, 그 다음에 KSRAZ님께서 10,000원, 그리고 커리가 캐리님께서 3,000원, 마지막으로 오호라 25님께서 1,500원, 이렇게 네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커리가 캐리님은 행타임 오프닝인 지옥의 묵시록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 개인적으로 저도 행타임을 안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시원섭섭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랑방은 행인에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다시 컴백을 하는 거로. 네, 괜찮지 않을까. 예. 여기서 바로 노래를 틀면 되잖아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까지 이제 채널을 넓히다 보니까 팟빵에도 유튜브에도 이제 댓글이 달리게 됐는데, 일단 제가 팟빵에서 한 3개 정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2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팟빵에서 제가 선정한 댓글은 에런콩드님 댓글인데, 골스가 클리퍼스 상대로 20점 차 이상 경기를 뒤집을 힘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경기였다라고 그 경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클러치 상황에서 위긴스의 자신감 있던 모습 또 칭찬을 해주셨고요. 사실 골스가 커리가 60점 넣은 경기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골스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부유하고 계신 우리 혜인님이 골스 경기를 그래도 많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 골스 상승세를 행인님이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스 상승세는 글쎄요. 디그린의 복귀로 인해서 그나마 좀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여전히 좀 보이질 않고 여전히 그 교통이 이제 거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서로 스크린 걸어주고 왔다 갔다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교통정리들이 계속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서로 합을 맞춰주는 시간들이 생긴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정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커리에 대한 욕을 퍼부었는데, 커리가 60경기 할 때도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날도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같았으면 스스로 뺨을 세게 후렸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걸 또 져버린 토론토 감독은 정말 혀를 좀 한 반쯤 정도는 깨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최근의 콜스 경기였습니다. 커리한테 골프나 치러 가라고 그런 말씀을 남겼죠. 사실 커리가 그 비시즌에 이제 그 골프를 치는 거를 봤는데 굉장히 역시나 그 슈퍼만큼이나 골프 폼도 굉장히 좋고 또 골프를 또 굉장히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골프 너도 이제 그 어빙을 본받아서 차라리 그냥 스스로 뭐 연락 끊고 어디 저기 가가지고 골프나 치면 될 것이지 괜히 나와가지고 제 그 필드골이 그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었거든요. 그때 이게 슈터들의 경우에는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만, 거의 그거는, 손가락이 2개가 없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 정도, 한 6% 나왔거든요, 그날? 심지어 많이 던졌습니다. 한 15개인가?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16개 중에 2개 들어갔네요. 네. 예, 그리고 그날 참 그 커리의 커리어 역사상, 연속으로 15개의 슛을 놓치는, 또 진기록을 또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세요. 이런 쓰레기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불쾌하네요. 제가 그 언급했던 경기는 그 쓰레기 같은 경기가 아니라 커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클리퍼스 경기였습니다. 클리퍼스 경기도 사실은 클리퍼스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날 굉장히 억지스럽게 들어가는 슛들이 많았었고 그 커리가 던지는 슛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클리퍼스는 오늘은 이길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떤 좀 보면서 기분은 좋지만 좀 억지스러운 슛들이 좀 많아서 조금 그랬습니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슛들이. 아무래도 그 골스가 잘하는 모션 오펜스나 팀원들의 패스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커리의 히어로볼을 또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얼마 전에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을 오랜만에 또 펼쳐줬으니까 그날 제가 디그린 말씀 잠깐만 드리면 그날 토론토가 디그린을 버리는 수비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갔어요 걔한테.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더블을 할 수 있었다. 우선 득점을 10득점을 했다라는 거에서 아무도 디그린을 안 막았다. 그렇게 넘어가고 싶네요. 그 댓글에서도 그 커리가 캐리님이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골스가 계속 그 파이널에 올라가면서 최강팀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자의 입장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재미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골스 팬들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도전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갈아엎고 난 다음에 팀을 보는 느낌인데. 좀 분위기 차이가 있네요. 골스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커리가 근데 야투를 그렇게 부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야투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팀을 이긴 게 거기에 저희가 많은 의미를 부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실 커리가 역대 최악의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간발의 차이로 이기긴 했었지만 그리고 뭔가 이제 오심의 논란도 있었고 뭐 각종 그런 게 있었지만 또 이제 뭐 클러치 놓친 것도 있었고 뭐 각종 그런 상황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선수들이 커리가 복귀를 한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름 자기들의 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었지만 그 앤드류 위긴스가 나름 지금 항상 무표정한 그 무관심한 그 애티튜드가 있잖아요. 뭔가 보면은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집에 그냥 빨리 접고 나가고 싶은 표정을 항상 짓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되게 묵묵하게 지금 특히 이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커리라는 선수가 이렇기 때문에 슈퍼스타구나. 그냥 그 선수가 그냥 코트 위에 존재를 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대팀의 수비를 어쨌든 야투가 뭐 그렇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야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전술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항상 커리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뭔가 더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고 이 덜어진 부담을 다른 선수들이 이제 좀 즐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에릭 파스칼 같은 선수도 이제 굉장히 그 식스맨으로서 굉장히 그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서의 그 강제 레벨업이 굉장히 큰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긴스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아쉽거든요. 네. 좀 최근에 좋던데요, 진짜. 네. 네, 최근에 잘하고 있어서 정말 수비가 다행이다. 정말 좋아요. 선수 개인적으로 놓고 봐서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잘하는 동안에 트레이드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할 때 팔아야죠. 그래서 좀 받아올 게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될 때 이제 받아오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은 블루곰님께서 호포드 앤 힐 폴 셀 인 OKC라고 달아주셨는데 희준 이천님도 OKC가 최근에 3연승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면서 관련 댓글을 또 달아주셨었거든요. 사실 OKC가 작년에도 탱킹을 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크리스 폴이 또 애들을 데리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에도 샤이 기저스 중심으로 지금 신인 선수들을 키우고 탱킹을 해야 되는데 연승을 하니까 참 그 샘 프리스티 단장의 계획이 많이 흥크러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기저스를 또 그 마법사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좀 관심 있게 챙겨보실 것 같아요, OKC 경기를.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번 판타지 준비하면서 가장 꼭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SGA 선수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크리스 폴이나 이 UCG를 잡아먹던 큰형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UCG 덤프에서는 정말 최고의 탑 1의 선수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뽑았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이렇게 새롭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이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굉장히 손발이 맞아 들어간 느낌이고 특히나 이제 호포드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딱 그 젊은 선수들의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멘토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 지금 팀 구성에서 정말 잘 맞는 빅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주고 어찌 보면 탱킹해야 되는 시즌인데 오히려 지금 조합이 좋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샤이 기저스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갖고 있고 사실 판타지에서 굉장히 그 높게 뽑혔는데 그렇게 포텐이 큰 선수일까요? 호수인님? 저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는 늦어도 다음 시즌에는 올스타로 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부에서? 그러니까 네, 서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반은 마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그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에만 국한된 거라기보다는 프리시즌도 굉장히 짧았었고 사실 그 리듬을 찾지 못한 선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돈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선수는 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박 리버스 감독이 이전에 클리퍼스에서 데리고 있었을 때 이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뛰는 걸 보고 나서 이거 같이 프랙티스를 한번 한 다음에 루틴을 한번 돌려보고 나서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는 그 농구에 대한 그 기본기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탄탄해요.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포텐셜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뭔가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뭔가 주목을 끄는 플레이를 많이 하진 않는데 불필요한 플레이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은 불필요한 플레이를 안 해요. 불필요한 드리블이라든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이 정말 필요한 플레이를 하는 굉장히 노련한 젊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노련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아마 온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중에서도 계속 폼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들은 그렇게 별로 믿는 편은 아닌데, 장 리버스 감독의 발언은 믿을만 하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그 탐 티보드 감독이 임마누엘 키클리 선수를 트레이 형과 비교를 해서 극찬을 하길래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저희 그 판타지 리그에서 이번에 이제 듀오로 이제 팀을 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유님이랑 같은 이제 팀을 결성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퀵클리 선수 어떠냐고.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진짜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애를 가지고 자꾸 데려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페이튼보다 더 많이 뛸 거다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했었던 배경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네.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독의 발언은 늘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팟빵 댓글은 쓰나미 오네어님의 댓글인데요. 필리와 워싱턴 경기 법사님 아쉬우시겠어요. 빌은 브룬의 아이콘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점 커리어 하이 경기를 펼치고도 져서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브래들리 빌 참 브룬의 아이콘이 정말 될 것만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네. 워싱턴을 또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니까 트레이드가 나중에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아니 아직도 워싱턴 응원하는 게 맞나요? 그 빌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아까 시애틀이나 라스베가스에서 신규 팀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신생팀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좀 이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스카프룩스 감독도 인터뷰에서 본인 책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감독에 대한 뭔가 책임 부분이 좀 이번 시즌에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일단 경기나 지금 토마스 브라이언트 선수도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사실은 뭔가 승리를 위해 챙기기보다는 젊은 선수들이나 경험치 많이 얻어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팀에 웨스브룩이 있는데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젊은 애들이?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의 워크 에틱을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학도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잠시 아기가 울어갖고 마법사님 의견을 못 들었는데 대충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경험치를 배울 것이다 이건가요? 애매하게 들었네요. 네, 갑자기 애가 울어갖고 이게 또 집에서 하니까 이런 또 불상사가 있네요. 어쨌든 브래들리 빌의 최근 활약과 워싱턴의 패배에 대해서 학도님이 간략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워싱턴이 저희가 지난주나 지난주부터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애기가 계속 우네요. 들리네요, 이게. 네.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음소거로 조금 약간 조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많이 들리죠? 진짜 들리네요. 네. 들리면 어떻습니까, 또? 그럼요. 맞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방송이네. 마이크를 잠시 음소거 해놓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많이 오네요. 네, 학도님의 의견은 추후에, 아기가 잠든 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 댓글은 아닌데, 질문을 남겨준 게 2가지 정도 있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스미스팡님이 시카고의 잭 라빈이 올 시즌에 올스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호수님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쌉 가능. 쌉 가능? 잭 라빈이 올스타는 쌉 가능한데 클러치가 너무 아쉬워요, 최근에. 시카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잭 라빈이 클리퍼스랑 레이커스랑 연달아서 지금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경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핫했어요. 3년 슛도 다 들어가고 시도하는 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다 했는데 하필이면 항상 마지막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접전 상황에서 마지막 클러치 점프샷이 정말 소름 끼치는 각도로 미스를 했거든요. 특히 레이커스전에서는 이제 완전 에어볼이 날아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을 사치하고 나서는 잭 라빈은 정말
제일 뜨거운 손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리그에서 지금 브래들리 빌과 더불어서 가장 핫한 선수가 잭 라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클러치 점프샷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왜 저렇게 훌륭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이 클러치 상황에서 점프샷을 시도를 할까? 점프샷만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고집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제일 비장의 카드로. 그렇게 훌륭한 피니시 능력과 운동신경이 있으면은 왜 림으로 가서, 이 선수가 심지어 자유투도 잘 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심지어 거의 180 클럽에 도전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지금 확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파울을 당하면 또 두려워하지 말고, 뭐 신체적인 컨택트 두려워하지 말고 더 돌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능력을 좀 본인 스스로가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잭라빈을 또 가지고 계신 행인님도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 그러네. 네. 제가 잭라빈을 데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 방구석 여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MVP가 되려면 사실은 시즌에 그 팀 성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컨퍼런스 보니까 동부 컨퍼런스 14위네요. 아, 올스타 가능. MVP가 아니라 올스타. 네, 올스타 가능. 올스타요? 올스타는 네, 가능하죠. MVP는 택도 없습니다. 네. MVP 꺼낸 사람도 없어요. 방금 네가 처음 꺼냈어. 저는 MVP로 들었어요. MVP로. 그래서 호수이님이 드디어 방송쟁이로 갈 때까지 가셨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잘못 들은 거였네요. 네. 오늘 방송 썸네일은 이걸로 가야겠네요. 어떤 거요? 잭라빈 MVP. 어그로 방송 나오는 거죠 이제. 아, 그리고 에런 콩드님이 미네소타가 2021년 픽을 골스에 넘겨줬다. 그게 맞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긴스와 러셀 트레이드할 때 골스에게 2021년 1라운드 픽을 넘겨줬습니다. 그게 이제 탑3가 보호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탑3에 미네소타가 걸리면 2022년 퍼스트 라운드 픽이 골스에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지금 근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칼 타운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계속 연패에 빠진 거 보니까 탑3 안에들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골스 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 않나. 네. 참고로 다음 그 내년에 있을 드래프트죠. 이제 2021년이죠. 올해 네. 여름에 있을 드래프트가 작년 대비해서 재능이 더 출중하다. 드래프트 전반적으로 뎁스가 좋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미네소타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들이 또 여러 개가 달렸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1 킴님, 제가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는데요. 팟캐스트로만 봐서 댓글 달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가워요. NBA 오네어는 사랑입니다. 샤이노와 시즌1도 팬이셨습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강승호님, 팟빵부터 보고 있는데 저희 분들 너무 좋아요. 각자의 캐릭터 알게 되는 순간 매주 기다려주고 비시즌이 되게 길어져요. 사랑합니다, 노아. 라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야수장이님, 커리가 캐리님 등 익숙한 닉네임들도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방송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또 전해드리면서 사랑방 손님 됐다. 네, 여기에서 다음 주부터 행타임으로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다음 주에 행타임으로 진행하는 걸 굉장히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와야겠네요. 네, 지옥의 묵시록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팟빵에만 댓글들이 모여있지가 않아서 네. 이거를 아무튼 그거 뭐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아니야, 행타임 확정이에요, 다음 주.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학도님은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또 진행을, 네, 넘겨볼까요? 네. 네. 제가 진행하면 되겠죠? 네. 예. 죄송합니다. 하게 말하고 있네, 이제? 네.
부재를 해서 죄송하고요. 예. 자윤이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코너는, 저번 주부터 새로 시작한 NBA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행인님께서 계속 코너가 없다고 불평불만 하셔가지고. 저는 불평불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형님들이 정말 하신다는 것 같아갖고 사람 노는 많이 꼴을 못 돌더라고요. 봐. 네. 사람 노는 꼴을 못 보는 거고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네. 근데 다음 주에 행타임 또 하게 되면 여기서 빼도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노는 꼴을 못 본다고.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시켜야 돼. 그렇죠. 네. 아무튼 네. 행인님께서 준비해주신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행인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진행을 해본 적이 거의 처음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폭군 스타일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네? 동탁. 네,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말하는데 오디오 물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 노아 업앤다운 첫 번째 이제 질문은 라멜로 볼은 론조 볼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제가 하나 둘 셋 해야 되죠?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한 번에 보이진 않아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됐습니다. 한 번에 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시면 이제 업앤다운을 하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학도님 손가락을 너무 가까이 대시면, 그렇죠. 모두 이제 올 업이네요. 자, 그러면은 잠시 동안, 마법사님께 손가락을 위로 올리신 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듣도록 하죠. 사유. 뭐 잘못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제가 단어가 조금 셌나요? 아닙니다. 근데 뭐 아까 위클리에서도 잠깐 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호수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론조의 베이스에 슛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리그의 경험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 라바볼이 형제들을 엄청 이 농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완성판이 어떻게 보면 라멜로 볼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부터 좀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들이랑 하는 거 익숙해지라고 월반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좀 중학교 나이인데 형들이랑 같이 농구할 수 있게끔 좀 푸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자신감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기인해서 지금 루키지만 굉장히 준수한 활약하고 있고, 조금 더 경험 쌓이고 구단의 코칭을 잘 받는다면 충분히 론조 이상으로 더 성장 가능한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뭐 비슷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엄지를 올리셨겠죠? 저희가 이번에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 사견을 조금만 덧대면, 우선 라멜로 볼은 론조 볼 때보다 아빠의 개입이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구단 자체가 론조 볼은 레이커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라멜로 볼은 지금 샬럿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단 자체에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미디어에서 주는 부담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요건 또 약간 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골스가 풀업 진출하려면 커리가 매 경기마다 야투 30개 이상을 시도해야 한다. 네. 자, 의견을 들어보게요. 하나, 둘, 셋. 자, 3다운 원업이네요. 자, 마화사님 원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사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 마화사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 30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커리의 야투율이 지금 한 0.43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득점 기록을 한 32점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아까
행위님이 까셨던 토론토전을 제외하고 골스가 승리한 경기를 보면 커리가 다 30득점 이상 한 경기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강팀의 조건이 당연히 공격력이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는 수비가 필요한데 디그린이 복귀하면서 사실상 골스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커리가 30개 이상 던져주는 어떤 공격이 가미돼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산수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그 3다운의 대표자이신 호수이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면, 제가 이제 요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호수이님이 먼저 하시거나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실 경우에 마법사님께서 이게 그 흐름에 이렇게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한 거죠. 네, 아무튼. 배려였어? 네네네, 그럼요. 배려죠, 배려. 네. 호수이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스테픈 커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볼륨성에 더해진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매경기 40개 사도 상관이 없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그런 볼륨과 효율성을 다 갖춘 역대 최고의 슈터인데, 문제는 이 선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골든 스테이트라는 팀 내에서는 그 볼을 패스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소름 끼쳐하면서 막 이렇게 놀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가 아닌 이상 정말 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커리가 같이 살려주지 않는 이상 골든 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암만 커리가 60득점, 70득점, 80득점을 하더라도 그 패스를 받았고 소름 끼쳐하는 애들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골든 스테이트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는 본인이 그 타임을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비를 보면서 수비가 주는 거를 받아 먹는 거죠. 얘네들이 나한테 더블팀, 트리플팀이 들어오면은 커리는 분명히 그 최고의 슈터인과 더불어서 역대 최고의 그 드리블 능력과 또 굉장히 출중한 패싱 센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비가 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게 골든 스테이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옛사랑이었던 그 자유인님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면다면. 저도 뭐 후수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야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시스트 레이시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커리가 주는 패스를 우브레가 잘 넣어야 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골스가 매 경기마다 야투 30개씩 던지면 상대하는 팀은 커리만 조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토론토는 카울 라우리를 트레이드하고 리빌딩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질문이네요. 자, 하나, 둘, 셋. 3업 1다운인데, 1다운 연대의 대표자이신, 여기, 학도님의 그 말씀을 잠깐만 들어보자면. 되게 의외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로잔을 이제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토론토 랩터스를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선수는 이제 카일 라우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파스칼 시아카라든지 크리스 부시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유망주들이 있지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어쨌든 지금 로스터 뎁스를 보면은 뭐 에런 베인스와 카일 라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0년대 이제 중후반 때 이제 젊은 유망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리빌딩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유망주를 키워내기로 유명한 토론토 랩터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랩터스 905라는 G리그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리그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뭐 프레드 밴블릿도 마찬가지고 파스칼 시아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팀은 굳이 라우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뭐 리빌딩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젊은 유망주들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지금 물론 성적은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 뭐 물론 카와이 레너드가 있었을 때 우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승도 했었고, 이런 경험들이 토대로 향후 몇 년간의 유망주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업의 진영에 자유인님께서 또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사실 완전히 이거는 아니고 저는 약간 요 정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업이냐 다운이냐지. 그렇죠. 근데 카일 라우리 맹송한 거는 저는 극혐합니다. 네. 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라서 사실 토론토가 카일 라우리를 팔면서 한 5년 이내에 NBA 뭐 퍼스트 팀이나 세컨드 팀 혹은 올스타에 꾸준히 들 수 있을 만한 진짜 대형 유망주를 데려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아캄도 안 되고, 시아캄은 절대 안 되고, 네, 베블리도 절대 안 되고, 크리스 부쉐이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슈퍼스타 A급은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리빌딩이 정말 뭐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우리를 정말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한 3년에서 5년 이후를 보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고 뭐 동부 파이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클러치 능력을 가진 좀 그런 선수를 영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 라우리로 누구 정도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죠? 그 클러치에 강한 선수를. 라우리 정도로, 네. 그건 뭐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뭐 고민은 어차피 단장이 할 텐데, 네. 좀 궁금해요. 라우리는 근데 이제 확실히 노세화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선수들이랑 약간 그 레벨 차이로 놓고 보면 그 중간 갭이 없다고 저는 느낄 때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뭔가, 예를 들어 샤이 기저스의 알렉산더가 만약에 있다면,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구단에서 밀어줄 수 있는 미래의 한 10년을 보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라우리랑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데려올 수 있다면 토론토에는 미래적으로는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우리가 갈 만한 팀 후보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번 시즌에 윈나우를 외치고 있는 팀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뭔가 그 팀에서의 뭔가 그 포인트 가드 포지션의 뎁스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베테랑으로서의 존재감? 그 라우리가 어쨌든 챔피언십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소름 끼치기는 한데, 어쨌든, 라우리는 이제 롤플레이어를 졸업을 하고, 이제 챔피언으로 이제 거듭이 난 라우리잖아요. 예전에 그 세우리가 더 이상 아니고, 이미 뭐 지난 시즌에 이미 자신이 그 모습을 이제 그 탈피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미 지금 35이잖아요. 그 미국 나이 기준으로. 그 35인데, 분명히 다른 팀에 가서 그 베테랑으로서의 존재감을 펼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윈나우를 당장 지금 해야겠다 하는 팀이 있다면은 라우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클리퍼스? 그렇죠. 클리퍼스 굉장히 좋네요. 네. 마법사님은 모두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없어도 되고 누구나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말한다고. 근데 일단 뭐 벤블릿이랑 장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구단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드 뎁스에서 라우리는 이제 서서히 페이드아웃 하고 이제 새로운 빅맨을 좀 보강을 해서 좀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시아캄이랑 아누노비, 뭐 부시에어 이런 선수가 잘 성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아까 자유인님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주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휴스턴 로켓츠는 지난 시즌보다 강팀이다. 네. 자, 하나, 둘, 셋. 투업, 투다운이네요. 야, 좋네요. 박튀기게 싸우면 되긴 하는데, 우선, 각자 그 진영에서 한 분씩만 좀 먼저 보자면, 우선, 호수인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브룩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 웨스트브룩이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에 이어서, 마법사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뭐 우드 선수가 공격에서 되게 맹활약 해주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팀은 목표의식이나 동기부여 면에서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컨텐더 팀으로서 우승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래알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학도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제 사견을 좀 덧대자면, 사실 작년에도 그닥 강팀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냥 하든이 있는 팀이지.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서 뭘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굉장히 그 색깔이 강했던 팀이라면, 지금은 뭔가 한 2년 전쯤에 카펠라가 있었던 팀으로 돌아갔지만, 하든이 제 상태, 그러니까 뭔가 멘탈적으로, 약간 좀 얘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럼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자면, 앞서서 약간, 저희가 거론은 했습니다만, NBA는 다시 버블에서 시즌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버블에서 시즌 진행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2 다운, 3 다운, 1업이네요. 방금 여기에서 그 마우사님의 주저하는 손을 봤는데, 그 주저하는 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마우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그 손이 않았고요. 엄지가 너무 꼬물락거렸어. 주저하지 않았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주시고요. 팔이 잘 안 꺾여가지고. 일단 근데 이제 이제 작년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해진 짧은 기간에 이제 한정된 장소에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케이스였지만 시즌 자체는 사실 뭐 저희가 단축 시즌이라고 해도 길이가 굉장히 긴 여정 아닙니까? 근데 버블 자체가 좀 선수들 멘탈이나 여러 가지 경기력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다른 형태로 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수님께서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한마디를 좀 하시자면. 우선 저는 버블을 다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찬성을 하긴 했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각종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사실 이미 시즌 전에 선수협회라든지 리그 사무국이라든지 그리고 구단주들 간의 어떤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도 이제 예견이 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 뭐랄까요, 시즌이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하고 급박하게 종료를 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도쿄올림픽 전에 시즌을 종료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고,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박하게 하게 되고 스케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뭐랄까요, 컨택 트레이싱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벌써 2경기가 캔슬이 됐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경기가 더 캔슬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저희가 팬으로서 뭔가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경기의 질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타지 팀에서 타이리스 맥시라는 선수 들고 있는데, 있죠. 이 선수의 경기를 오늘 보려고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저의 스스로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제가 왜 지금 단 7명, 8명밖에 없는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보려고 다른 몇팀 경기들을 두고 이제 이 경기를 봐야 되나.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팬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선수들을 지금 뭔가 볼 기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철저히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성은 없지만. 그리고 추가로 또 여기서 제가 좀 굉장히 특이했던 스탯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모르겠어요.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블로우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 일방적으로 발리거나 아니면 경기 도중에 양팀 간의 득점 차가 30점 차 이상 들어가는 비중이 전체 치러진 경기 중에서 약 2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0%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은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으로 넘어가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30점 차의 득점 차 비중이 전체 경기에서 한 9에서 10%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어떤 코로나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열악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치우쳐지는, 그러니까 뭔가 더 치열하고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의 퀄리티 입장에서 철저히 그냥 팬의 입장에서 경기의 퀄리티만을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어떤 뭐 경제적인 이해 상황을 제거하고 나서라도 본연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려면은 버블을 다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학도님의 의견 한 번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호수인님 말씀 드리니까 말할 수 있었네. 예,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호수님께서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도 NBA 팬 입장에서 당연히 버블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게 되니까 이런 헛된 희망도 사실 이렇게 안 들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그가 어떻게든 강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버블로 치르기에는 너무 규모라든지 참가하는 팀의 개수라든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무리 미국이라 하지만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사실 이제 G리그도 디즈니 월드에서 또 이제 1월 말인가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팀들이 다 참가를 안 하고 원하는 팀들만 참가해서 한 12개인가 16개 팀밖에 참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규모도 사실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거기도 뭐 NBA처럼 82경기가 아니라 한 10 몇 경기밖에 안 치를 거예요. 그래서 NBA가 이제 사실상 버블에서 하기에는 올 시즌에는 이제 이 상황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했는데 혹시 자유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호수님 의견에 너무 동의를 하면서도 불가능한 걸 안다는 그 학도님의 말에도 너무 동의를 하고, 네. 개인의 의견, 이런 의견 버블에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 알맞는 좀 대응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 업앤다운, 노아의 업앤다운은 여기까지고요. 네, 3회는 다시 학도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타임에서 뵙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키는 거 저 뭐 열심히 하는데 저는 본인이 무슨 처음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게 더 하고 싶으신가요? 저요? 네,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없는 건가요? 그런 선택 따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개인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해보시죠. 그러면은 행위는 행타임으로 복귀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은 업앤다운 아니다. 행타임으로 옮겨가는 게 낫다. 업앤다운을 그만두고 행타임으로 옮겨가는 게 낫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코너는 여기서 끝내시죠. 오. 네.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행타임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했나요? 못하셨다기보다 못하셨다기보다 이런 게 일용직의 느낌인 건가? 좀 마음 아프네요. 일용직이라기보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행위님은 노아의 타지 깁슨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가 티보드야? 타지. 뭐 좋은 건가요 이게? 좋은 거죠. 남들은 지금 일자리 없어갖고 마법사님처럼 코너 하나 없이 지금 4년을 하셨는데 저분은 코너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 수도 있어. 다음 업앤다운은 마법사님께 한번 그럼 넘겨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즌 6의 네 번째 방송, 세 가지 코너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패널분들이 아무래도 적게 참여하시다 보니까 오디오가 물리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고,
중간에 저도 좀 빠지게 되면서 좀 네 분이서 오디오 물림 없이 잘 하신 것 같고, 예. 모쪼록 네 번째 방송하면서 코너들도 조금 더 안정화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인님 괜찮으시죠? 네, 저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도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벌려라. 네. 벌리고 남한테 토스하지 말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마지노선이다, 내가 여기서 틀어막는다, 라는 생각으로 코너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너가 이렇게 확충이 되더라도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좀 행인님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배우에 그러면은, 여러 명들이 네. 있습니다. 그 배우를 까주세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배우입니다. 뭐야. 그만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코너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가 댓글 소개는 행타임처럼 다 못 전해드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또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5명,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은 누르셨나요? 그럼요. 눌렀죠. 자유님 하셨나요? 했죠. 아, 그래요? 너 안 했니?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하겠습니다. 저 사실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아직 더 굴려야겠네요. 네, 아직 더 굴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그래도 벌써 저희가 구독자가 150명이 됐습니다. 오. 네. 저희가 10,000명, 20,000명 바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한 명 한 명 늘수록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한 명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와이프분까지. 저는 팟빵에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넘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댓글만 봐도 사실 팟퀴즈 언더블락을 통해서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부터 해서 그냥 기존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아이디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항상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분들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NBA 원 에어. NBA 원 에어.